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감사한데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니약함 고객 미팅 못 간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헬멧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요. 그냥 배겨 부숴본다고. 사장의 기본은 뭘까요? 아버지라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태풍 상사 8화 보셨나요? 고마진 과장이 태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장면, 그리고 던져진 선택, 사람을 구할 것인가, 헬멧을 구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단순해 보여도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돈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가정이 흩어지고 길에 나앉는 시기였기에 더더욱이 잔혹한 선택이었는데요. 오늘은 7, 8화 속 태풍 상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과 9화에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 볼게요.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편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7화는 IMF 한복판에도 연대는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 힘들어도 친구를 향한 응원하는 마음과 진심이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풍이 사채업자 류희규에게 1억 원을 갚기 위해 안전화 7,000켤레를 판매하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표현준의 방해로 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원양어선을 이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돌파했죠. 원양어선 선장과 휴박 사장 박윤철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배에 탑승을 하는데 경찰의 급습 속에서도 태풍의 기지로 무사히 출항 성공합니다. 그렇게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억 원을 류희규에게 당당히 갚고 1만 불 이상의 이익까지 남겼죠. 돈과 신뢰,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지켜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7화에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장면 전 너무 좋았었는데요. 바로 친구 윤성과의 재회였어요. 과거 윤성이는 집안이 망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친구 강태풍이 있었어요. 특히 태풍이 어려울 때 몰래 챙겨줬던 돈은 윤성에게 단순한 생존비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죠. IMF 한복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태풍은 담담하게 말했죠. 야, 우리 집도 망했다. 그 말은 나도 너와 같은 힘듦을 겪었기에 너를 이해한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에 윤성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아 임마. 다 인연 끊고 살아도 소문은 날개를 달았더라. 아버지한테는 못 가봐서 미안했다. 그 말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태풍에게 가지 못했던 미안함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성이는 헬멧 하나를 꺼내 태풍에게 선물하죠. 태풍도 자신이 처음 판매에 성공한 안전화를 윤성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서로가 건넨 물건 속에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그 마음을 담은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힘든 윤성에게 그때처럼 돈을 넣어두었고 윤성은 자신의 첫 월급을 그대로 태풍에게 주었죠. 야반도주로 떠났지만 세월이 지나도 친구에게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나 그 마음을 갚은 사람. IMF로 모든 게 무너진 시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던 그 시절.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건 고마움이었습니다. 윤성이의 월급을 받았다. 너에게 제일 먼저 갚고 싶었다는 말은 단순히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는 내 마음을 잊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섰어. 라는 인생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게 윤성이가 소개한 유럽과 미국에서 1등하는 헬멧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전 영업과장 고마진을 찾아갔죠. 가족을 위해 회사를 떠났던 그가 태풍의 진심에 마음을 돌려 헬멧을 들고 태풍 상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태풍이 드디어 드래곤볼 2개를 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그렇게 그들은 헬멧 수출을 위해 태국을 선택하는데 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단속이 강화됐어요. 이게 바로 태풍 상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세 사람은 희망에 부풀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8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오미선이 생애 첫 여권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어요. 외교관을 꿈꿨던 그녀.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그 꿈을 접어야 했죠. 이제 첫 해외 출장을 가는 오미선.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그 안에서 꿈은 접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인생 안에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8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태국에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태풍 상사팀. 이제 헬멧을 가져오기 위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여기서 고마진 과장이 나섭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무역 업무를 해온 그에게 통관 절차는 익숙한 일이었죠. 마진은 평소 해오던 대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관세청 직원에게 접근해서 약간의 돈, 뇌물을 제공하죠. 마진에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무역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이었거든요. 빠르게 물건을 통관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했어요. 마진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마진도 그렇게 배웠고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문화와 틀이자 관습이었어요. 이걸 본 오미선이 말리지만 그런데 이거 돈까지 주시면 어떻게 그게 뇌물이잖아요. 아, 그 빨리 주세요. 미소. 노마진 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영업이 뭐야? 영업이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건데 이렇게 상사 마음 하나 못 얻잖아. 여기서 우리는 두 세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봅니다. 마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배운 시대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미선은 다릅니다. 그녀는 관습이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정직에 대해서 미선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와 MZ세대가 왜 공정성과 정직 그리고 투명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닐까 했었습니다. 결국 이 뇌물은 나비 효과가 되어 위기에 발목을 잡게 되고 말았죠. 정직한 방법은 느립니다. 오미선의 방식은 느려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업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면 마진의 방식은 빨라요. 돈 좀 쥐어주면 바로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떨까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태풍이 와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하지만 편법을 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발목을 잡힙니다. 마진처럼요. 작가는 2025년 우리의 현실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탈세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세금 내면 손해야. 남들 다 뒷돈 쓰는데 나만 정당하게 하면 경쟁에서 밀려. 남들 다 이력서 부풀리는데 나만 정직하게 쓰면 취업 못해. 이러한 말 속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그런 정직을 대표하는 인물, 절차와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오미선을 작가는 구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구화 예고편을 보면 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니약함 고객 미팅 못 간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헬멧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요. 그냥 베겨 부숴본다고. 마진은 감옥에 있습니다. 뇌물로 준 돈이 말도 안 되게 부풀려져서 붙잡힌 상황인 걸로 보였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마진을 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헬멧은 창고에 보관돼야 하는데 통관관세청에서는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헬멧은 전면 폐기 처분되죠. 반대로 헬멧을 먼저 구하려면 바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고마진 과장이 필요하거나 헬멧을 구하면 법정에 서질 못해 고마진 과장이 태국 감옥으로 옥살이를 하는 최악의 순간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구화에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인물은 오미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의 핵심은 뇌물 50달러가 10,000달러로 둔갑된 상황이죠. 그런데 오미선은 이번 태국 무역에서 상사맨으로 갔고 통관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마진 과장님의 뇌물 장면도 사진으로 남기게 되는데 아마 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과 함께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이 또 아슬아슬하며 절묘하게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미선이 이 부분을 증명해내며 태풍 상사가 10,000달러씩 뇌물을 하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닌 관습적인 행동으로 50달러와 담배만 전달했고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태풍 상사는 정직하게 사업하는 회사이며 정당한 절차로 헬멧을 드리고 싶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태국 정부가 부패 척결 캠페인을 많이 행하는 나라잖아요. 오미선의 정직한 태도는 우리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구화는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직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한다. 아니, 정직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구화는 단순히 위기 해결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세대 간의 이해와 성장이 될 겁니다. 태국 경찰서에서 혹은 석방된 후에 마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자신이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미선을 무시하며 상사는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 등 오래전부터 오던 관습을 따라 그녀의 성장을 제한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혹은 공항에서 미선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미선은 분명히 겸손하게 대답하겠죠. 과장님의 사과를 받으며 그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도 함께 말이죠. 오미선은 마진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태풍 상사가 오미선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누구나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오미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슈퍼우먼도 아니고 천재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고 그걸 실천하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한 실천이 모여서 결국 조직을 바꾸고 업계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당신도 오미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명작 맛집 태풍상사 리뷰와 예고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10분 9화에서 태풍과 오미선과 마진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미선의 정직 전략이 통할까요? 마진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풍상사는 헬멧과 사람 둘 다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